주지사 소환 여부를 가리는 한인타운 투표장에는 하루 종일 긴 줄이 만들어졌습니다. 한인과 라티노 유권자들의 현장 투표율도 높았습니다. 이번 리콜 일렉션의 사전 투표율과 현장 투표율 모두가 대선을 제외한 다른 선거에 비해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소환 반대가 유력한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시장의 예상치보다 낮은 5.3%를 기록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은 낮아진 것으로 진단됩니다. 접종률이 낮은 일부 남부주들을 중심으로 코로나 하루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부 병원들의 중환자실은 거의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경찰국이 한인타운 불법 유흥업소에 대한 단속을 또다시 펼쳤습니다. 조만간 대규모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네, LA 한인타운 불법 유흥업소들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또다시 실시됐습니다. 그래도 일부 유흥업소들의 불법 영업은 여전하다고 합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소환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일이었습니다. 투표는 조금 전인 밤 8시까지 계속됐습니다. 어느 투표 때보다 열기가 높았다고 합니다. 먼저 현장에서 전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한인타운 찰스김 초등학교에 마련된 주지사 소환 선거 현장 투표소입니다. 선거 당일인 오늘 오전부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내가 우리 손주들이 여기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오늘 피크바를 오면서 그래도 해야 되지 않을까 투표를. 누구 말을 듣는 것보다도 내 의견상 그냥 하고 싶다고 그리고 지금 들어와서 투표했습니다. 많은 유권자들이 직접 현장 투표소를 찾았지만 특히 한인 유권자들의 투표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한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진짜 화장실 갈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바쁩니다. 여기는 한인분들이 많은 편이신데 오늘은 굉장히 한인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전투표 참여가 부진한 것으로 분석됐던 라티노 유권자들도 오늘은 대거 투표소에 몰렸습니다. 한인타운에 위치한 투표소인 점을 감안해도 소수의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가 두드러졌다는 평가입니다. 주말하고 월요일 비교해서는요, 오늘 진짜 많이 왔어요. 오늘 한국 분들이 많이 오셨고요. 그리고 유권자 신청하는 분들도 좀 많았어요. 특별히 치러지는 소환선거인데도 불구하고 막판 치열한 유세전이 높은 선거 참여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저 일하시게 할 건지 아니면은 소환을 해서 더 이상 못하게 할 것인지 그게 투표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왔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냥 그 주지사님이 그냥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분들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일부에서는 사전투표에 이어 현장투표 열기까지 고조되면서 소환 반대가 우세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오늘 소환 투표에 참가한 유권자들의 비율은 예상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민주당 지지 성향의 유권자들이 결집했다는 분석도 많았습니다. 소환 반대가 유력해 보입니다. 계속해서 이재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집계된 캘리포니아 주지사 소환 선거 사전 투표율은 39%. 특별 선거로는 어느 때보다 높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사전 투표의 경우 민주당 지지 유권자의 참여율이 앞섰습니다. 민주당으로 등록된 유권자 1,037만 3천여 명 중에 43%가 사전투표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화당원도 42%나 이미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인들의 높은 사전투표율도 눈에 띄었습니다. 37%의 한인 유권자가 사전투표에 참여했는데 라티노 투표율보다 10%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전체 아시안 유권자의 투표율은 백인 뒤를 이어 두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아시안 유권자가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다는 분석을 다시 한번 증명한 셈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지역에 따라 지지하는 정당도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LA 카운티의 경우 민주당, 오렌지 카운티는 공화당 지지 유권자들의 현장 투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에서 투표소를 직접 방문한 유권자는 민주당이 41%, 공화당이 37%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오렌지 카운티의 경우 현장 투표에 참여한 공화당 지지자는 65%, 민주당 지지 유권자는 16%로 공화당이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 소환은 부결될 거라는 전망이 유력한 가운데 투표 결과는 밤 10시부터 서서히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당초 예상치보다는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노동부는 8월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5.3% 상승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당초 전문가들의 예상치는 5.4% 상승이었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물가지수도 모두 시장의 전망치를 밑돌았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눈에 띄게 낮아진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경제활동이 재개되면서 나타나기 시작한 물가 상승 압력이 정점을 찍은 뒤에 하락세로 돌아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네, 미 전국의 하루 코로나 확진자 수가 17만 명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남부 일부 주들은 중환자실이 거의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주들은 대부분이 백신 접종률이 낮은 주들입니다. 김윤수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워싱턴입니다. 미국에서 지난 한 주 동안 발생한 하루 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7만 2천여 명. 2주 전보다 다시 8% 늘었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7만 명을 넘은 건 미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최악이었던 지난 1월 이후 8개월 만입니다. 하루 평균 사망자 수도 1,800명을 넘었습니다. 중환자실 부족 사태는 위험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이 가장 심각한 미국 남부 지역에선 병원 4곳 중 한 곳에서 중환자실 점유율이 95%를 넘었습니다. 병원마다 임시 병상을 위한 천막이 다시 설치되고 있습니다. We were so hopeful in June that we wouldn't have to do this again, and here we are. 어른과 아이를 가리지 않는 델타 변이에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어린이 환자들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발생한 어린이 확진자는 24만 3천 명으로 지난 7월 말에 비해 3.4배 증가했습니다. I would say dangerous is more transmissible, right? If it is more transmissible, we have more kids with disease, we have more kids with symptomatic disease, and more kids ending up in the hospital. 미 보건당국은 이번 가을 12세 미만 어린이들에 대한 백신 접종 적합성을 심사해 연말부터 접종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유수입니다. 백신을 맞은 접종자들은 코로나 감염 사례, 즉 돌파 감염이 매우 낮습니다. 중증으로 악화될 가능성은 더더욱 낮습니다. 그런데 얀센 백신 접종자들은 예방 효과가 낮다는 연구 결과가 프랑스에서 공개됐습니다. 조동찬 의학 전문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프랑스 방역당국은 지난 4월에서 8월 사이 얀센 백신을 맞은 100만 명 중 32명이 코로나19에 걸렸는데 29명은 중증이었고 그중 4명은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얀센 백신 한 번만 맞아도 위중증 예방 효과가 8개월 지속한다는 기존 연구를 뒤엎는 첫 조사 결과입니다. 사망자는 7, 80대 고령이었고 대부분 기저질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는 혈전 부작용 때문에 얀센 백신을 55세 이상에만 접종했습니다. 우리나라 얀센 백신 접종자는 134만 명, 89만 명은 30대 이하지만 8만 명은 60대 이상 고령층입니다. 국내 돌파 감염 시 중증 사례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지만 돌파 감염 비율은 인구 10만 명당 얀센 51.4명으로 아스트라제네카 24.3명, 화이자 7.8명, 교차 접종 1.9명보다 높았습니다. 고위험군과 의료진 중심으로 추가 접종 계획표를 준비해 왔는데 백신별로 더 세분화할 필요성이 생긴 겁니다. So we may well have a different recommendation for boosters based upon whether you got an mRNA vaccine initially or you got the Johnson & Johnson vaccine initially. 추가 접종 효과는 여러 연구에서 입증됐습니다. They compared the 2-dose with the 3-dose and they found after 7 to 13 days up to 68% reduction in the risk of infection, and after 14 to 20 days a 70 to 84% reduction in the risk of infection. 방역당국 관계자는 4분기 내 고위험군과 의료진부터 추가 접종하는 데는 이견이 없는데 2차 접종 6개월 뒤냐 8개월 뒤냐를 두고 이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얀센 백신을 맞은 고위험군을 가장 먼저 맞힐지도 추가 논의가 필요합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네, 영국 정부는 다음 주부터 추가 접종, 부스터샷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영국 보건장관은 2차 접종을 마친 뒤 6개월이 지난 이후에 파이자 백신을 추가 접종하라고 공고했습니다. 특히 고령층들의 면역력이 약해지는 증거가 확인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영국의 백신 권위자인 조너슨 벤텀 교수는 독감과 코로나 바이러스가 겹치면서 힘든 겨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해왔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LA 한인타운 유흥업소들의 불법 영업에 대한 경찰의 기습 단속이 또다시 실시됐습니다. 특히 불법 노래방들의 탈선 영업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입니다. 이재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한인타운 8가와 아이롤로길 선상. 간판 하나 보이지 않지만 이 건물에는 불법 노래방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입구는 철문으로 막아 아무나 입장할 수조차 없도록 했습니다. LA 올림픽 경찰서 풍기 단속반은 지난 7일 해당 업소에 대한 불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주류 통제국 ABC와 함께 합동 수사를 펼쳤습니다. 경찰은 한인 직원 6명과 흑인 시큐리티 가드 1명을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불법으로 노래방을 운영하고 주류 판매 라이센스도 없이 주류 판매가 금지된 새벽 2시 이후 주류를 판매해온 혐의입니다. 풍기 단속반은 이틀 뒤에도 2차 단속을 펼쳐 현장에 있던 노래방 기기와 주류 등을 증거품으로 압수했습니다. The Olympic Vice Units actively investigate illegal activity within bars that have karaoke machines. We do arrest them, we're going to cite them, and also confiscate all their equipment. 풍기 단속반은 올해 초부터 불법 노래방 단속 횟수를 2배 이상 늘리며 활발히 단속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속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어 타운 내 불법 노래방은 여전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불법 유흥업소는 모든 범죄의 온상지가 될 수 있는 만큼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비트코인 같은 주요 코인을 제외한 기타 코인, 일명 잡코인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 한마디에 한때 또다시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현준 캐스터가 전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또 한마디에 암호화폐 시장이 들썩이는 모양새입니다. 그제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트위터에 시바견 한 마리가 바닥에서 자고 있는 사진을 올리면서 플로키가 도착했다라는 짧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 머스크의 언급 이후에 시바 플로키라는 암호화폐가 급등하기 시작했는데요. 가격이 하루 만에 40배 넘게 뛰었습니다. 앞서 머스크는 지난 6월 실제 시바견을 입양할 것이라며 이름을 플로키로 짓겠다고 밝힌 적이 있었는데요. 이 시바 플로키는 머스크의 이 언급 이후에 등장한 암호화폐로 가격이 저렴한 이른바 잡코인입니다. 머스크는 올해 초에도 도지코인의 아버지를 자처하며 가격 상승을 부추긴 바 있는데요. 도지코인은 한때 73센트까지 폭등했으나 머스크의 이 도지코인에 대한 사랑이 식으면서 현재는 23센트 선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가격 변동성에 대한 위험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면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열대성 폭풍인 니콜라스가 텍사스주에 상륙하면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폭풍과 호우를 동반한 니콜라스 영향권에 접어든 남부 5개 주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텍사스와 루이지애나 일부 주에는 500mm의 물폭탄이 쏟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허리케인 아이다가 강타한 뒤 2주 만에 또다시 폭우가 집중되고 있는 남부 지역에는 62만여 가구의 정전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네,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탈레반의 공포 정치가 계속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저항군 거점 도시에서는 민간인들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여성들과 언론사에 대한 탄압은 갈수록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준형 기자입니다. 탈레반 병사들이 군복을 입은 한 남성을 도로변으로 데려가더니 곧바로 총을 쏴 사살합니다.
또 다른 곳에서도 한 남성을 잔인하게 총을 쏴 살해했습니다. 탈레반에 맞서 싸우는 저항군의 거점인 북부 판지시리 지역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영국 BBC 방송은 탈레반이 판지시리에서 민간인 20여 명을 살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탈레반이 판지시리에 진입하면서 말로는 항복한 저항군과 주민들에 대한 보호를 약속해놓고 고문과 살해를 자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성 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대에 대한 폭력 진압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탈레반의 한 고위 인사는 교육 분야에 이어 언론과 은행을 포함한 모든 일자리에서도 남녀 간의 접촉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Sharia law does not allow women and men get together or sit together under one roof. They cannot get education together. They cannot work together. 여성 시위대를 취재하던 언론인들에 대한 폭행 소식에 이어 지난 한 달 사이에만 탈레반의 제재와 탄압으로 153곳에 달하는 언론사가 문을 닫았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프간 여성들은 전신을 가리는 부르카 착용을 의무화한 탈레반의 복장 규제에 맞서 화려한 전통 의상을 입은 사진을 SNS에 올리며 온라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SBS 정준영입니다. 네, 구글의 운영 체제인 안드로이드만 사용하도록 강요한 혐의. 다른 경쟁 회사들은 시장에 진입할 수 없도록 막은 혐의. 한국 정부가 구글에 2,07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구글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3년 삼성전자는 스마트워치 갤럭시 1을 출시하면서 구글의 운영체제를 변형해 자체 개발한 이른바 포크 OS를 적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관련 앱도 70여 개나 개발했는데 구글이 파편화 금지 계약을 내세워 반대하면서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경쟁사나 제조사가 자체 개발한 포크 OS를 쓰면 구글의 스마트 스토어를 사용할 수 없고 최신 버전 소스 코드를 받을 수 없게 한 내용입니다. 안드로이드 인근에 있는 포크 기기는 아무도 못 쓰게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큰 전략이 성공한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다. 공정위는 이런 식으로 구글이 자사 운영 체제를 강요하고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막았다며 과징금 2,074억 원과 해당 계약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구글은 2008년 스마트폰 운영 체제인 안드로이드를 누구나 쓸 수 있도록 오픈 소스로 공개했습니다. 덕분에 2011년 시장 점유율 72%를 차지했는데 이후 제조사의 파편화 금지 계약을 강요했다고 공정위는 봤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은 개발하지도 않은 주변 기기의 운영 체제조차 만드는 걸 막았다고 밝혔습니다. 유력 경쟁자가 될 수 있는 포크 OS는 모두 AFA로 인해 시장 진입에 실패하였고 이로 인하여 모바일 분야에서 구글의 점유율이 97%에 달하는 등 사실상 독점 사업자가 되었습니다. 구글은 앱 개발자와 기기 제조사, 소비자들이 입은 혜택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반발하며 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한상우입니다. 네, 민주당이 주도하는 획기적인 이민 계획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류 미비자들에게 대거 합법 신분을 부여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전국의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정리합니다. 이원정 기자입니다. 한가위를 맞아 오는 20일 남가주 새누리교회에서 이웃돕기 무료 나눔 행사가 열립니다. LA 한인상공회에서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150달러 상당의 농심 떡국 컵라면 등 식료품과 마스크, 손소독제 등 코로나 보호용품 등을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선착순 1,000명이며 남녀노소 누구나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UCLA가 5년 연속 최우수 공립대학으로 선정됐습니다. US 뉴스앤월드 리포트는 매년 미국 내 최우수 대학 순위를 선정하고 있으며 2020학년도 최우수 대학 순위에서 프린스턴대가 1위, 하버드와 콜럼비아대, 매사추세츠 공대가 공동 2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우수 공립대학 순위에서는 UCLA가 5년 연속 1위에 올랐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모든 뉴욕시 전철역에 감시 카메라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MTA는 지난해 12월부터 200개역의 감시 카메라 2,000대를 설치하는 작업을 마치면서
총 472개 역 모두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카고 한인의 임시회장 체제가 길어지면서 한인의 위기설이 퍼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인의 임시회장 체제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불성실한 건물 관리로 인해 오피스 근무가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고 수리나 보수 작업이 시급하지만 경비를 마련할 수 없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많은 한인들은 한인의 위상이 계속 추락하는 듯해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와이 한인문화회관이 추석을 맞아 시니어 아파트 거주 한인 어르신들에게 선물을 전달합니다. 회관 측은 외출이 자유롭지 못해 이웃들과 소통을 못하시는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 떡과 방역 제품 등을 전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는 고발장을 전달한 인물이 바로 손준성 검사가 유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 검사는 고발장을 전달하지도 작성한 적도 결코 없다고 거듭 부인했습니다. 배준희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와 PC 등을 정밀 분석하는 데 전력하고 있습니다. 해당 수사팀 검사 전원과 다른 부서 검사까지 충원해 공수처 검사의 절반을 투입했습니다. 특히 손준성 보낸 메시지를 보낸 발송자가 손준성 검사와 동일인으로 드러남에 따라 공수처는 적어도 손 검사가 고발장을 누군가에게 보낸 건 유력하다고 판단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손준성 검사는 재차 반박했습니다.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전달한 사실조차 결코 없다고 부인하면서 공수처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가 의심되는데 이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고발장 작성자도 규명해야 하는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는 물론 주변 인물에 대한 소환조사 일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측이 제기하는 박지원 국정원장 배우설에 대한 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공수처의 수사 범위인지 그리고 범죄 혐의가 소명될 만큼 단서가 있을지 등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진상조사를 진행 중인 대검찰청은 윤 전 총장에 대해 직권남용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는 일부 언론 보도 내용을 부인하며 해당 진상조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SBS 배준우입니다. 윤석열 후보 측은 박지원 국정원장이 연루돼 있다고 또다시 주장했습니다. 제보자가 박지원 원장과 만난 시점을 전후해 텔레그램 메시지를 저장했다는 점을 그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계속해서 박원경 기자입니다. 조성은 씨가 언론에 제보한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의 텔레그램 채팅방 캡처 사진입니다. 생성일자는 지난달 10일 저녁 10시 15분, 캡처 시점으로 추정됩니다. 이 사진을 포함해 언론에 보도된 사진 140여 건 중 106건이 비슷한 시간 만들어졌고 같은 달 12일에도 일부가 생성됐습니다. 조 씨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식사를 했다는 지난달 11일 전후입니다. 박지원 원장의 그런 코치가 있었다라는 반증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윤석열 후보 캠프는 조 씨가 박 원장과 의혹 보도 시점을 상이한 정황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공수처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씨는 상이한 일 자체가 없다며 8월 11일 이후에도 캡처가 됐다면 완성되지 않은 내용들로 무슨 공작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윤석열 캠프 측은 조 씨와 박 원장이 식사를 할 때 동석자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동석자로는 현재 홍준표 후보 캠프에 있는 이모 씨가 지목되고 있는데 이 씨는 조성은 씨나 박지원 원장과 일면식도 없고 전화번호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걸고 넘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하는 모양인데 그렇게 주장을 하면 자멸할 겁니다. 고발 사주 의혹이 국민의힘 당내 대선 주자 간 갈등의 도화선이 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 정책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자신의 사퇴안을 수용해달라고 국회의장에게 요구했습니다. 유수환 기자입니다. 이재명 지사와 국민의힘 지도부가 경기도 예산 정책을 협의하러 만난 자리. 전도민 재난지원금이나 기본소득 같은 이 지사의 정책은 실효성 없는 퍼주기라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인데 이 지사는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국민들의 최저한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소득보장 정책이 필요하다, 기본소득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입장으로 존중하고 또 저는 저대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원직 사퇴란 배수진을 친 이낙연 전 대표는 국회의장을 찾아 사퇴안을 수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던져서라도 정권제 창출을 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이 있었고 저의 결심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 의장은 이 전 대표의 의사를 존중한다면서도 당과 협의하겠다며 즉답은 피했습니다. 전북 출신 정세균 전 총리가 경선 레이스를 중도 포기한 뒤 민주당 경선 후보들은 이달 말 호남 경선을 앞두고 호남 민심 잡기에도 힘썼습니다. 이 지사는 전북 지역에서 자동차 조선 산업을 부활시키겠다고 공약했고 이 전 대표는 자신이 호남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대선 경선 예비 후보 11명을 8명으로 좁히는 1차 컷오프 결과를 발표합니다. 순위는 공개되지 않지만 당 안팎의 관심은 누가 1위를 차지할지에 쏠립니다. 윤석열 후보 캠프는 고발 사주 의혹 대응에 집중했고 홍준표 후보 캠프는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으로 유명한 이영돈 PD의 영입을 발표했다가 과거 부실 고발 논란 등으로 지지자들의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2시간 만에 영입을 보류했습니다. SBS 유수환입니다. 네, 간첩의 도움을 받아 대통령에 당선됐다는 취지의 김석기 의원의 발언. 여야는 또다시 정면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당 차원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 이틀째 첫 번째 질문자로 나선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이 청주 간첩단 사건을 거론하며 해당 사건에 연루된 활동가들이 문재인 대통령 대선 특보단에 있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간첩 도움을 받아 당선된 거란 취지의 말을 꺼냈습니다. 간첩의 도움을 받은 게 사실인데 그러면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한다든지 뭐 해명이 있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해당 발언에 대해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가 원수에 관한 표현에 신중을 기해줬으면 좋겠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이 간첩 때문에 선거운동을 해서 됐다. 이거는 지나친 비약이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강병원 최고위원은 부품 공작이 선거의 만병통치약이라고 여기는 보수의 못된 버릇이라고 비난했고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남용해 명예훼손을 자행하고 명백한 가짜뉴스를 생성했다며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김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이어 허위 발언을 사과하라며 국민의힘에 대해선 당 차원의 징계도 요구했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정치는 바른 것이다. 또 바르게 하는 것이다. 소년의 말씀입니다. 오늘 투표 잘 마쳤습니까? 이제는 힘을 모아 경제를 살려야 할 때입니다. 높은 물가에 못 살겠다는 서민들의 한숨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일반 서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노노의 정자정야라는 말의 본질일 겁니다. 이 모습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